보험설계사, 영업인들을 위한 12월 19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 뉴스. 채널 추가하시면 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어제 처음으로 여야 대표 회동이 이뤄졌습니다. 양측 모두 정쟁을 멈추고 협력하자고는 했지만 정작 풀어야 할 현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양당은 앞으로 자주 보기로 했다며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지만 첫 회동은 일단 빈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국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행사하려고 하지 말라며 경고했는데요. 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할 것인지까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도 정리됐겠다. 남은 건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윤 대통령은 일단 공조수사본부가 어제까지 나오라고 했던 첫 번째 출석 요구엔 따르지 않았습니다. 곧 2차 출석 요구서를 전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만약 이때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재차 정해진 기한을 못 박아 탄핵 심판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한 건데요. 그러나 윤 대통령은 무응답으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수사 주체가 공수처로 일원화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언제 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가 협의를 통해 합동수사를 위한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렸지만 수사는 나랑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9차례 불발됐는데 경호처는 압수수색에 협조할 수 없다며 강경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긴박했던 계엄 선포 이후에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며 노 전 사령관이 이른바 계엄의 기획자라는 의심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계엄 이전엔 여인호 방책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노 전 사령관을 가까이 하지 말라며 만류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선 논란이 여전합니다. 핵심 회의론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의 신뢰 표명에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의 한민간 기업이 소형 로켓을 발사했는데 지난 3월에 이어 또 실패로 끝났습니다. 고도 100km 지점에서 방향성을 잃고 회전하는 모습이 보이자 제어센터에서 로켓을 폭발시켰습니다. 지난 3월 5초 만에 폭발한 1호기에 이은 두 번째 실패. 하지만 이 회사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시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핵교리를 개정한 러시아가 서방을 향해 또 핵 제한 등 핵위협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른바 아시아판 나토를 형성하는 등 핵 억제 임계치를 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벌이는 무모한 지정학적 게임은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위험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가오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기준 금리를 다시 한번 내렸습니다. 0.25%포인트 인하된 미국 금리는 이제 4.25에서 4.5% 범위로 조정됐습니다. 연준이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2번만 하겠다는 입장을 함께 내놓자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폭락했고 환율은 크게 올랐습니다. 태어난 지 25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부부가 체포됐습니다.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는데 학대 정황을 발견한 의료진의 신고로 범인이 드러났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오늘 회사채 조기 상환을 막기 위해 사채권자 집회를 엽니다. 앞서 유동성 위기설이 확산하자 롯데그룹은 채권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핵심 자산인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의 저성장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망은 어떤지를 발표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은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2% 내외로 언급했는데 새 추정치가 나올 예정입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내년에 공공 와이파이를 쓸 수 없다는 글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내년도 공공 와이파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공유기를 추가로 구축하지 않겠다는 건데 이 같은 정부 발표가 와이파이 서비스 중단으로 오해를 일으켜 와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선 가운데 파주 양주 고속도로가 오늘 오후 개통합니다. 이번 개통으로 파주읍에서 양주시 회안동까지 이동시간이 17분 정도 단축됩니다. 또 서울 문산 구리 포천 고속도로와 연결돼 수도권 서북부 지역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장례식에 부의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 고민될 때가 적지 않죠. 성균관유도회가 이 정도면 적당하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성균관유도회는 애경사가 생길 경우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주변에서 십시일반으로 돕는다는 전통문화의 취지를 고려해 조의금은 현행 최고액권인 5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광고 모델 순위가 공개됐습니다. 1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에 따라 선호도가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10대는 뉴진스가 지지율 22%로 1위에 올랐고 국민 MC 유재석 씨는 20대와 30대, 50대까지 폭넓은 세대의 신뢰가 입증됐습니다. 또 40대는 배우 공유 씨를, 60대는 손흥민 선수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울러 가수 아이유 씨는 10대부터 60대까지 모든 세대에서 선호도 2위를 했습니다. 무려 11연패 수렁에 빠졌던 프로농구 선호가 무려 한 달여 만에 승리를 거두며 김태술 감독 감격적인 데뷔 첫 승을 따냈습니다. 연패 탈출의 1등 공신 역시 에이스 이정현이었습니다. 감독의 장점까지 흡수한 이정현은 11연패를 끊겠다는 간절함으로 샷, 클록 버저비터와 기가 막힌 더블 클러치를 선보이며 에이스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한파가 이어집니다. 중부 내륙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지겠는데요.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추위의 기세는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눈과 비가 내린 후 더욱 거센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